bank account, 은행 계좌 예제는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보면 많은 대부분 한 90% 책이 객체지향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예제가 bank account, 은행 계좌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모델링 하는데 뭐 은행 계좌가 갖고 있어야 될 정보들, 유지해야 될 상태들이 많이 있을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잔액 정보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 행위는 잔액조에 입금, 출금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그냥 만들면은 이제 cpp 11, 14가 되게끔 안 돼 있으니까 그 cn cpp 빌드의 세팅스 부분에서 cpp 컴파일러 옵션이 있는데 miscellaneous에다가 -std equal c++ 14 요거를 추가해 주시고 diale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ISO C++1Y를 하겠다. 누르면 이제 cpp 11이 이제 할 수 있죠. 이렇게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면 여기 보면은 new file 뭐 이런 게 있는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저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클래스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손 들면 뒤에 조교님 계시니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cpp 11이 되게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ew 클래스를 이용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bank account라고 하겠고 여기 보면은 master stubs에서 constructor, destruc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크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생성자와 기본적인 소멸자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헤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bankaccount.h, 소스 파일은 bankaccount.cp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inish 누르면 파일이 몇 개 생성될까요? 2개 생성이 됩니다.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 네. 그래서 2개 파일이 생겨요. bank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는 선언만 되어 있고 bank account cpp를 가보면 여기 보면 include 해가지고 그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2개의 메소드 정의가 이렇게 빈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pp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나누어 가지고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cpp 파일에다가 실제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자바처럼 몽땅 구현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해왔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점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 H에 가서 우리가 이제 좀 코딩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전처리 문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if not define 요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정의해라. 그리고 여기가 end if예요. 요 if not define은 요 end if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bank account.h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얘를 또다시 포함 안 하겠죠. 그래서 헤더 파일이 여러 차례 프로젝트에 똑같은 헤더 파일이 여러 차례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여러 차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뱅크 그런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이클립스에 있는 메뉴를 쓰면 저절로 요걸 해줘요. 근데 저절로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에 똑같은 헤더 파일이 한 프로젝트에 여러 곳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구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헤더 파일에. 이게 클래스를 정의한 헤더 파일인지 아니든지 어떤 헤더 파일도 다 저렇게 그 if not define 형태로 해가지고 하고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써요. 여기 헤더 파일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례는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스타일은 저는 코드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 코드가 쫙 이해되게끔 작성을 하고 싶어요. 신문을 읽든지 뭐 책을 읽더라도 책을 읽으려면은 처음부터 읽죠. 중간에 읽으면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읽는 거예요. 코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은 원래 컴파일러도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먼저 맨 위에다가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들, 그 다음에 일반 함수들을, 일반 메소드들을 정의하는 그런 형태대로 구현을 합니다. 자, 밸런스, 잔액 정보입니다. 잔액 정보이고, int balance, 정수로 잔액 정보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초기화하는 문법은 CPF11 이후부터 도입된 거예요. CPF11 이전에는 이런 초기화를 못했어요. 생성자에서만 했을 수 있는데 이제 CPF11부터는 이렇게 명백한 자바에서 있는 명백한 초기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밸런스 값은 항상 출발할 때 0이다. 0이다. 계좌는 만들 때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성자하고 소멸자가 있는데 생성자에서는 지금은 뭐만 있어요? 우리가 멤버 변수가 뭐만 있어요? 뱅크 카운트만 있죠. 그러면 밸런스만 있죠. 잔액. 그리고 잔액은 이미 0으로 내가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럼 이 생성자에서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굳이 빈 메소드로 만들지 않고 또 자바 11에는 요런 게 있어요. equal default. 뭐야? equal default를 써주시면은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그냥 쓰게 돼요. 그리고 뭐 디폴트 생성자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기본 생성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기본 생성자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또 구현할 수도 있고 상속하다 보면은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은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qual default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멸자인데 이 객체가 소멸될 때 특별히 또 할 일이 없어요. 보통 소멸자에서는 뭐 파일을 열어놨다. 그럼 소멸자에서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동조 할당을 했다. 그러면 소멸자에서 그 동조 할당한 것을 반납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하여튼 소멸될 때 특별히 처리해야 되는, 마무리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럼 얘도 equal default 들어가시면 되고, 저 소멸자 앞에 붙어 있는 virtual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건 그냥 저렇게 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signed가 아니라 unsigned로 합시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메소드를 구현해 보려고 그래요. get balance는 잔액 조회하는 거고, void deposit은 이제 입금하는 거고, withdraw는 인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int가 아니라 입력할 때도 unsigned로 갑시다. unsigned. unsigned int. 왜냐하면 금액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은 안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은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int를 쓸 건지 unsigned int를 쓸 건지도 항상 정수를 쓸 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언만 해놓으면, 선언을 해놓고 정의는 어디서 한다? CPP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만든 클래스를 누구한테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할 때에는 소스 파일 자체를 주지는 않죠.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그러면 소스 파일은 안 줘요. 소스 파일은 안 주지만, CPP 파일은 안 주지만 헤더 파일은 줘야 되겠지. 그렇죠? 헤더 파일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사람은 헤더 파일만 보면 되고, 이 헤더 파일에 있는 각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신경 안 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구현된지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클래스가 제공하는 행위가 뭐고 상태가 뭔지는 헤더 파일 통해서 제공하고, 실제 구현들은 CPP 파일에 해놓으면은 이 구현하는 부분하고 그 클래스의 이 겉모습, 인터페이스, 이 모습만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복사해서 CPP로 이렇게 놓읍시다. 생성자 두 개는 이제 필요 없어요. 디폴트로 해서 해놨으니까 얘는 지우시고, 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구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get balance deposit withdraw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이에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거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거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함수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 땡땡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헤더 파일에 선언을 쫙 해놓고 그거를 이제 긁고 와가지고 CP 파일로 옮긴 다음에 이름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 땡땡 붙여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 잔액조에는 잔액 값을 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반납하시면 되고요.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get balance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함수 호출이 안 일어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H에 와서 여기다가 inline이라고 써붙일 수 있어요. inline 함수는 뭐다?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그 함수의 코드를 대체하게 돼요. 매크로처럼. inline. 근데 inline은 내가 inline이라고 썼다고 해서 반드시 inline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return balance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뭐 get balance 하면은 이거를 함수 호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뭐 balance, 물론 이게 적궁 원화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얘가 처리를 해놓겠죠. 아니면 요 값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nline이라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수식어 중에 내가 보고 이거 되게 간단해. 그러면 inline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디포짓. 입금입니다. 입금은 이 주어진 금액만큼 뭘 증가시키면 돼요? 밸런스를 증가시키면 되겠고, withdraw는 요 금액만큼 빼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함수들도 대단히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해요. 인라인으로 하고 싶어요. 이것도 뭐 하여튼 간단해. 근데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 마이너스 이퀄 어마운트 하는데 얘는 인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인자에 따라서 뭔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인자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들어오는 건지 이상한 값이 들어오는지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세계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실세계에서 뭐 입금이나 인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여기 코드에 넣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입금할 때는 뭐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타입 자체가 unsigned int니까 음수가 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음수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얘도 물론 음수가 들어올 수 있죠. 음수 문제는 좀 이따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인출은? 네? 잔액이 부족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어마운트가 밸런스하고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빼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수 문제는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번 써봅시다. 써보고 나서 써봅시다. 그러면 저랑 비슷하게 만들었으면은 여기 CP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메인이 있는 메인 있는 게 없으시면 CP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bank account.h 왜 좋지? 뭐가 에러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기도 붙여줘야 되나? 뭐야? 잠깐만요. 지금 인라인 갖고 좀 이상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우선 인라인을 지우고 해보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되게 작게 나오네. 이거 좀 키워야 되겠네. 디퍼sit 5만 원. 만 원을 인출하니까 잔액은 4만 원이에요. 별로 문제 없죠. 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한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인라인 부분이 약간 제대로 동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만 원. 마이너스 만 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6만 원이 나온다? 땡! 실행을 해보자. 땡.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뭐야? 반영이 안 됐네? 저게 왜 그럴까요? 아니면, 저게 무슨 원인일까요? 반영이 안 됐어요. 위드로우가 실행이 안 됐어요. 위드로우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는 어디서 걸렸어요?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서 걸렸죠. 그쵸? n이 있는데 이 n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0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00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될까? 어? 마이너스 이 n은 항상 뭐예요? 양의 정수죠. 그렇죠? 언사인드 인트니까. 근데 내가 무식하게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이 마이너스 값을 뭘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꿔버려요. 플러스 바꾸는데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맥스 인트에서 마이너스 100한 값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키워야 되는데 인출 금액이 얼마야 이게? 금액이 저 정도 돈 있으면 좋겠다. 네. 인출 금액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unsigned in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는 양의 정수만 받고 싶은데 음수가 전달이 돼도 그 음수 전달되는 것을 뭐 n가 에러 처리해가지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고 더 엄한 값으로 돼버립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럼? 그래서
int, unsigned int. 아, 내가 지금 잔액이라는 은행 계좌를 모델하는데 잔액은 양의 정수이다. 항상 양의 정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unsigned int로 썼는데 unsigned int로 써봤자 여전히 코드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수가 절로 전달될 수 있고 음수가 전달되면 음수 자체를 받아야 되는데 음수로 받지 않고 그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C나 C++에서 unsigned int가 있으면 이 타입은 항상 양의 정수만 유지해요. 근데 양의 정수를 유지하는데 음수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게 뭐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요. C의 C++이 원래 그렇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값이 음수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양수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 어마운트가 이렇게 해놔봤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당연히 어마운트는 0보다 크겠지. 인자로 마이너스 100을 줬을 때 또는 마이너스 10,000원을 줬을 때 이 여기에 10,000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순간 요 인자로 받아들이는 콜바이 밸류로 값이 복사되는 순간 음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양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0,000원이라는 걸로 인식됐고 마이너스니까 처리를 안 해서 50,000원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에러 형태로 반응이 되고 이것도 6만원 뽑으려도 5만원밖에 없으니까 뽑지 않고 5만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C++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해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그럼 클래스를 정의할 때 보통 클래스와 관련된 그 클래스 정의 자체는 어디에 들어가요? 헤더 파일에 해요. 그리고 클래스는 멤버 변수랑 메소드로 구성되는데 헤더 파일에 있는 클래스 정의 안에는 보통 구현을 안 하고 정의까지 안 하고 함수 메소드들을 정의 안 하고 선언만 해요. 선언만 하고 그 메소드의 정의는 어디다 해요? 별도 CPP 파일에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몽땅 그 CPP 파일 없이 그냥 헤더 파일에 다 코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이제 선언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요 뱅크 카운트를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메소드도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 자체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정의까지 해버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하라는 의미가 돼요. 인라인 안 써도. 근데 아까 제가 만약에 밖에다 전화하면서 인라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포짓 위드로도 여기다가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모두 인라인 하라는 의미인데 모든 걸 인라인 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컴파일러가. 그리고 애초에 C++이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하고 나눈 이유는 우리가 어느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CPP 파일은 안 줘요. 보통. 내 코드 내가 어떻게 구현했다는 안 주는데 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쓰고 싶으면은 뭐는 줘야 돼요. 헤더 파일은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나 클래스 쓸 때 헤더 파일은 포함하고 헤더 파일의 내용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헤더 파일에 있는 각 함수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우리는 그게 오픈 소스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